지금 프랑스 파리의 전 세계인의 시선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바로 세계인의 축제 2024 파리 올림픽이 열리기 때문이죠. 그동안 4년간 금메달을 향해 최선을 다해온 우리 대표단 역시 부푼 꿈을 안고 선수촌에 입촌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즐거운 것도 잠시, 프랑스의 올림픽 준비는 처음부터 말이 많았습니다. 심지어 선수들은 도쿄의 악몽이 되풀이되는 거냐며 불안한 심경을 전하기도 했는데요. 그러나 이런 위기를 기회로 바꾸고 역시 한국이다 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외신들이 한국 선수단과 한국의 준비 모습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과연 파리 현지가 한국으로 물들고 있는 이유, 무슨 일인지 지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파리올림픽은 시작도 전부터 잡음이 끊이질 않았습니다. 똥물이나 다름없는 생강에서 행사를 치르겠다고 고집하는가 하면 도쿄올림픽에서 악명을 떨쳤던 골판지 침대에 한술 더 떠 환경을 지킨다며 노 에어컨 정책을 발표하기도 했죠. 보통 여름에 40도나 되는 파리 날씨에도 불구하고 선수촌 방에는 에어컨과 냉장고도 없이 선풍기 한 대만 달랑 놓여있는 상황이라고 하는데요. 실제 국내 기자가 선수들이 지내는 파리올림픽 선수촌에 방문해봤더니 정말 실내 에어컨이 없었다고 합니다. 시와 조직위원회가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해 건축 과정부터 목재와 같은 바이오 소재를 썼으며 전기 공급원으로 지열과 태양열 등 청정 에너지를 활용하는 계획을 세운 것이죠. 하지만 환경을 생각하는 거 좋다 이거예요. 그치만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기량이 중요하고 0.01초 만으로도 기록이 바뀌는 우리 선수들에게 이런 혹독한 환경은 너무한 게 아니랄까 생각이 드는데요. 결국 세계 각국 언론과 선수, 관계자들의 우려 섞인 항의에도 나몰라라 하던 조직위는 결국 얼마 전 두 손을 들고 말았습니다. 결국 올림픽 개막을 며칠 앞두고 2,500여 대의 임시 에어컨을 설치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한강과 여실히 비교되는 생강도 문제입니다. 서울에 한강이 있다면 파리에는 생강이 있을 정도로 각 도시를 대표하는 강이죠. 그러나 수질 차이는 하늘과 땅입니다. 시내를 흐르는 생강은 상습적인 수질 오염으로 인해 지난 100년간 수영이 금지될 정도로 엉망인 상태였거든요. 그런데 파리올림픽 조직위는 이런 똥물 위에서 보트를 타고 개회식을 연다고 하질 않나 철인 5종과 오픈워터 스위밍 시합도 열린다고 발표해버린 것이죠. 이는 한강을 의식한 처사라고 볼 수밖에 없는데요. 당연히 선수들의 안전과 건강을 염려하는 목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개막을 한 달 앞둔 6월 29일까지도 전혀 나아진 것이 없었는지 프랑스 파리시가 공개한 데이터에 따르면 생강 4개의 테스트 지점에서 모두 장구균과 대장균 박테리아 농도가 법적 기준치보다 훨씬 높았다며 세계적인 언론사인 로이터 통신이 보도하기도 했죠. 사람들의 이러한 걱정을 눈치챈 걸까요? 아멜리 우데아 카스테라 프랑스 체육 장관이 생강에 뛰어들었고 잇따라 안 우달고 파리시장도 생강 입수 인증샷을 올리며 큰소리쳤지만 사람들의 반응은 영 시원찮은 것 같습니다. 이러한 문제점 속에도 유독 한국 대표팀의 활약이 올림픽 시작 전부터 주목을 받고 있다는 것 아시나요? 바로 파리 외곽 퐁텐블로 숲에 설치된 팀 코리아 파리 플랫폼이 그 주인공입니다. 대한체육회는 파리 올림픽을 대비해서 사전 훈련 캠프와 급식 지원 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2012 런던 올림픽에 이어 12년 만에 차려진 사전 캠프는 프랑스 국가방위센터를 통째로 빌렸을 정도로 대규모입니다. 규모도 놀랍지만 더욱 선수단을 놀라게 하는 것은 캠프 시설의 퀄리티입니다. 선수들의 훈련 집중도를 위해 한국에서 쓰던 장비 하나하나까지 고스란히 배에 실어 옮겨온 것은 물론이고 부상 방지와 치료를 위해 온갖 의료 장비들까지 모조리 준비해 놓은 탓에 선수들은 진천 선수촌을 그대로 옮겨온 것 같다며 감탄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열악한 숙소와 부실한 식단에 고통받는 다른 나라 선수단과 달리 자연 친화적인 환경 속에서 최고의 기량을 끌어올리고 있는 대한민국 국가대표 선수단의 사기는 유례없이 높습니다. 이를 바라보는 프랑스 현지 반응도 뜨겁죠. 그 중에서도 외신이 가장 주목한 것은 한국 선수들을 잘 먹이는 밥심인데요. 현재 파리 현지에는 우리 선수들을 위해 진천에서 일해온 15명의 조리 전문가들이 프랑스까지 날아와 선수들을 위해 삼시세끼를 마련하고 있는데요.
불고기와 멸치볶음 등 영양까지 고려한 한식은 물론이고 선수들이 경기장에서 간단하게 먹을 수 있는 도시락까지 제공된다는 설명에 프랑스 기자는 파리올림픽 조직위원회가 한국처럼만 했다면 지금과 같은 잡음은 없었을 것이다. 다른 나라의 손님들을 초대해놓고 형편없이 대접해야만 하는 현실이 부끄럽네요. 라고 말하기도 했죠. 특히 강원도의 강추위 속에서도 선수들과 해외 언론들이 전혀 불편함 없이 생활했던 2018 평창 동계올림픽의 성공과 프랑스의 부족한 준비를 비교하기도 하면서 말이죠. 이런 기사를 접한 다른 나라 선수들의 반응이 재미있습니다. 한국은 이길 수 없겠다. 역시 한국은 다르네. 라며 부러움을 숨기지 않고 있는데요. 그도 그럴 것이 같은 지역 내에서 이동하는 유럽 선수들이야 시차 적응이나 음식, 날씨 등 모든 것이 쉽겠지만 비행기를 타고 이동해야 하는 아시아나 아메리카처럼 다른 대륙의 선수들에게는 한국 대표팀의 사전 캠프, 특히 급식 지원센터는 부러움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 거겠죠. 파리에 도착한 선수단과 기자들 그리고 관광객들의 놀람과 칭찬은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바로 역대 최대 규모의 코리아 하우스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문화체육관광부는 2004년 그리스 아테네 올림픽 때부터 한국을 알리기 위해 코리아 하우스를 운영해 왔는데요. 이번에도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역대 최대 규모로 보름이 넘게 행사를 진행합니다. 이번 코리아 하우스는 선수단 지원은 물론이고 파리를 찾은 전 세계인에게 한국 문화의 다채로운 매력을 소개하기 위한 복합 문화 공간으로도 운영된다고 합니다. 코리아 하우스에서 열리는 행사는 말 그대로 파리 한복판에 한국을 옮겨놓은 듯한데요. K-팝과 K-뷰티, K-푸드 등 풍성한 한국 문화 체험 행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K-팝 커버 댄스 공연, 비보잉 공연을 개최하고 관람객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K-팝 댄스 수업이 진행되는가 하면 대형 연예 기획사인 하이브와 협업해 K-팝 가수가 방문한 국내 주요 관광 명소와 문화 관광 행사가 소개될 예정입니다. K-팝 공연 무대 의상도 전시하고 전통 및 현대 한복을 입고 한국 관광지를 배경으로 기념 촬영할 수 있다고 하니 관광객들의 관심이 벌써부터 집중된다고 합니다. 파리 도심 한복판에서 한국 K-팝도 즐기고 한국 게임 콘텐츠를 활용한 작품도 구경하고 한국의 포장마차를 재현한 부스에서 한국의 먹거리도 먹을 수 있다는 소식에 파리 시민들은 물론이고 올림픽을 찾은 관광객들도 기대가 큰 것 같습니다. 사실 올림픽도 올림픽이지만 파리는 한류를 빼놓을 수 없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동안 파리에는 BTS, 블랙핑크, 트와이스 등 주요 K-팝 그룹들이 파리의 아코르 호텔 아레나와 같은 대형 공연장에서 콘서트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여기에 호응이라도 하듯 파리에는 K-팝 댄스를 커버하는 팀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들은 공원이나 주요 광장에서 연습하거나 공연을 펼치며 유튜브와 SNS에 영상을 올려 큰 인기를 끌고 있죠. 또 한식도 무시 못합니다. 미식의 도시로 알려진 파리지만 한식 앞에서는 두 손 두 발 다 들어버렸습니다. 불고기, 비빔밥, 김치찌개 등을 하는 식당은 물론 한국 요리와 프랑스 요리를 결합한 퓨전 요리도 많은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히어로는 한국식 프라이드 치킨과 프랑스식 요리를 결합한 메뉴가 인기고 빅뱅K는 퓨전 비빔밥을 선보인답니다. 이렇게 이미 한국 문화에 녹아든 파리 사람들은 올림픽은 올림픽대로 즐기고 한국 문화는 한국 문화대로 즐기는 모습을 볼 수 있을 것 같아 벌써부터 가슴이 벅차오릅니다. 아무쪼록 이래저래 구설수가 많았던 파리 올림픽이 곧 막을 열 예정인데요. 지난 4년간 올림픽을 위해 피땀 흘린 선수들의 선전을 기원합니다. 온 국민들을 열광케 할 금메달 소식 저 역시 기다려지는데요. 아무쪼록 우리 태극전사들 부상 없이 좋은 소식 들려주셨으면 합니다. 아울러 파리를 찾은 모든 분들이 저희가 준비한 코리아 하우스에서 한국의 매력에 푹 빠져보시고 한국 문화를 더 사랑하는 계기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저희 재미슈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부탁드리고요. 알림 설정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늘 함께 해주시고 응원해주시는 구독자와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